안녕하세요, 칠봉입니다. 제가 이틀 전 제가 운영하는 식구에서 통해서 알게 된 마 땡땡땡의 조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런저런 사업 얘기와 인생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굉장히 큰 통찰을 주셨는데요. 그때 받은 인사이트, 통찰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유튜브에는 공개하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의 사업 얘기 중에 사업 고민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을 했었던 얘긴데요. 그 스타트업 서비스가 현재는 중지된 상태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고자 현재 기획 단계에 있고 항상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사업의 이름이 파닥파닥이었습니다. 수산물 중개 서비스인데요. 그 파닥파닥 시즌2를 준비를 하면서 조 대표님께서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먼저 저 보고 어깨에 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걸 좀 줄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나이가 27쯤 됐을 거고요. 됐을 거고 대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대학교 창업 동아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 사업이. 그래서 아주 한창 어렸었고 사업에 대해서 전혀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스타트업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운이 좋게도 신문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제주 MBC 뉴스에도 방영이 되면서 사실 저에 대해서 모르는 제 주변 지인들도 그런 언론 소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주셨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깨에 뭔가 뽕이 들어갔다는 걸 살짝 느꼈어요. 하지만 이거는 다 핑계고 어쨌든 그때 당시에 파닥파닥이 실패하게 된 요인은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겸허히 저도 약 1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거치면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곧 있을 2월 초 저희 이제 설날이 지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파닥파닥을 했었던 멤버들과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만나게 되면 파닥파닥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약간 설명을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PB 상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수산물 정기 배송 B2C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운 좋게도 조 대표님을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이야기 중에 핵심 골자는요, B2B 사업에 집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B2B 사업 중에 MRO 사업이랑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DB를 확보하라는 얘기인데요. 먼저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파닥파닥을 하면서 포커싱을 맞췄던 B2C 사업은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파닥파닥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 멋진 것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에서는 이게 전혀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B2C 사업을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알아준다고 한들 그 사업이 유지가 되려면 수익이 있어야 되고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인지도만 향상된다고 해서 이거를 사업을 길게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어떠한 동기 중에 하나인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도 집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제 어머니께서 저희 제주도에 있는 동문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사실 어머니가 하는 사업이 B2C면서도 B2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을 각 식당이나 업체에 납품해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언 중에 핵심의 B2B에 집중하라는 것은 B2C 어깨에 뽕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B2B 현재 어머니께서 하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배경에 좀 더 집중해서 이걸 고도화시키라는 겁니다. 네. 특히 MRO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구조를 혁신하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MRO라는 사업은 저도 사실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뜻을 찾아보고 어떤 건지 찾아보니까 확실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MRO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M, Maintenance, R, Repair, O, Operation인데요. MRO라는 게 사실 어떤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가 아니라 비전략적인 간접자재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비정기적이고 비용은 높고 금액은 낮은 것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 업체가 귀찮아하는 그 물품을 소싱, 배송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MRO 사업이고요. 사실 현재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자카야 식구를 하면서 동종업계의 어떤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들은 현재 회 또는 수산물 등 다양한 것을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 신선한 횟감을 찾기도 힘들고요. 또 이거를 찾으려면 자기가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시장에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손질을 해주고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배송해 준다면 자기는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 저만 봐서도 현재 식구에서 쓰는 횟감 중에 일부분은 동문시장에 계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소싱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사업적으로 풀어봤을 때 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지만 이거를 영역을 좀 더 넓혀서 다른 사업장에도 이거를 납품할 수 있게 되면은 이게 바로 MRO 사업이죠. 왜냐면 사람들이 횟감에 대해서 손질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걸 조금 더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사업적으로 연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를 고도화시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 제가 파닥파닥 했을 때 약간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B2C라고 소비자한테 셀링을 한다는 가정하에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을 해왔지만 신기하게도 B2B의 형태로도 조금씩 운영이 됐었어요. 왜냐면 경기도에 있는 한 스시집에서도 저희 물품을 가져 올려 보냈었고요. 그래서 그걸 보냈었을 때 그 물품으로 굉장히 신선하게 스시를 만들어서 팔았다라고 피드백을 받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육지에 있는 한 향토 음식점에서 제주도에 있는 뿔소라를 배송받아서 이거를 직접 판매를 했다고 피드백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이제는 눈에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하지 말아야 될 거, 빼야 될 거는 빼고 뭔가 한 가지 집중을 했다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D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B2B에 집중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시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조 대표님이. 왜냐면 수산물의 유통 단계는 굉장히 복잡해요.
배를 타시는 선장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장님 통해서 수협으로 물품을 보내게 되고, 여기서 입찰받은 물건은 또 중간업자가 받게 되고, 그 중간업자의 또 중간업자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갑니다. 네, 몇 단계야? 굉장히 여러 단계가 되는데, 이 중간을 통째로 없애고 중간에 저희 파닥파닥이 있고, 이거를 일반 소비자가 아닌, 그때는 업체가 되겠죠. 업체로 소싱을 해주게 된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산물의 시세가 변동폭도 굉장히 심해요. 농산물, 축산물에 비해서. 그리고 그 시세를 잘 모르고 덤탱이를 씌워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저품질의 물건을 큰 많은 가격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주기적으로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시세가 불안정하고요. 적정 시세도 알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사실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B2B, 수산물 B2B로서 굉장히 성공한 업체는 사실 아직까지 저도 모르고 다른 분도 모르는 거 보면은 잘하는 업체는 아직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제가 해결하고 이 시세에 대한 DB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방법이 되고,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여기서는 밝혀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일단은 시도해 보면서 조금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들었던 약간의 사례를, 약간의 방법,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들어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크다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조 대표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심플하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저는 이제는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뺄 건 빼고 해야 할 것만 하라는 얘기죠. 사실 아직 이 부분을 못 지키고 있어서 제가 식구도 하면서 여기 사무실을 차려서 스튜디오로 쓰고 케이터링 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사실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욕심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가진 시간 한정 안에서 조금 더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그런 중요한 부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뺄 건 빼라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요, 첫 스타트업 파닥파닥을 했을 때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네트워킹 모임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작은 제주도 안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주변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네트워킹 파티를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질은 좋지만 시간을 많이 뺏기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1기로 입주했었기 때문이었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쌓아온 인맥들 중에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을 몇 분 찾긴 찾았습니다만, 그 이외의 분들은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시간 낭비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내가 그 사람들을 알아봤을 때 느끼는 어떤 흐뭇함, 인맥 알아봐준다라는 부분에서 뿌듯할 수 있지만, 지금 3년 정도가 3년 4년이 흐른 지금에 봤을 때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혹시나 사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시면요. 사업의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쓸데없는 네트워킹 모임에는 굳이 가지 않으셔도 자기 사업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 시간에 사업에 집중해도 충분하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네트워킹 모임이나 이런 데는 굳이 참석하진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자꾸 옛날 그때 파닥파닥 했던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요, 파닥파닥 때 있었던 일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파닥파닥을 접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패 요인들 몇 가지를 분석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받은 것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수산물 B2B에 대해서 혹시나 따라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따라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그거에 대한 우려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면 아이디어가 뿐만 아니라 실행이 뒷받쳐야지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저도 할 겁니다. 네. 조 대표님을 중간에 아시는 대표님 통해서 알고 있었긴 했지만 직접 만난 건 처음입니다. 처음이지만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사이트를 저에게 제공해 주신 점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